자, 이게 시설인데 이 도시계획설은 기반시설하고의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도시계획설이 뭐라고 되냐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시설입니까?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기 좀 전에 아까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도로나 공원을 처음에는 뭐라 불러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땅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와 있으면 거기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서 부르라는 거예요. 명칭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로를 공원을 이렇게 기반시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정을 하면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호칭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획이 결정된 시설,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로나 공원의 호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서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용어를 쓸 때 기반시설인 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틀린 거죠. 그 차이점은 뭐예요?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계획이 결정이 나와 있을 때는 그래서 위치가 잡힌 거예요. 위치가 잡히고 이 도로의 이 폭 같은 게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공사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이거 차이를 잘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계획설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도시지역 안에서 밖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설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광역시설. 자, 우리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까? 네, 기반시설인데 일부를 이렇게 몇 가지를 빼낸 거예요. 기반시설 아까 우리 거기 보면 7종류의 그 한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몇 가지를 빼낸 게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기반시설은 보면, 죄송합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자, 기반시설인데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게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5페이지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광역시설을 공부할 때는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있는 게 있고 걸쳐있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야, 걸쳐있는 스타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스타일 두 가지 광역. 그래서 그 걸쳐있는 거에는 옆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운하, 수도, 전기, 가스 그 정도를 줄을 치세요. 도로, 철도, 운하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는 걸쳐있는 겁니까? 예, 도로나 철도가 이렇게 도시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걸쳐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도 이렇게 도시를 통과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걸쳐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에는 항만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같은 거. 자, 우리 인천의 공항이나 인천의 항만은 걸쳐있는 겁니까? 여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서울 사람들, 인천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가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면 섞는 거죠. 도로, 철도, 운하, 항만, 공항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그럼 안 되죠. 도로, 철도, 운하는 걸쳐있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9번에 공동구. 자, 공동구는 전기가스, 수도, 통신, 하수와 같은 그런 5가지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큰 관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공동구는 그런 지하매설물 5가지를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이나 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큰 관이 공동구입니까? 공동구는 따로 이렇게 좀 봐두시고. 자, 10번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자, 여기 나왔네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는 게 이거죠? 도시계획 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이니까 그거 만드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인데 자, 시험에서 10번을 자, 도시계획 자, 시설 만드는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냈어요. 자, 이것도 웃기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이미 도시계획 시설이 됐으니까 네, 그대로 이걸 본따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도시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냥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제 도시계획설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11번. 11번 중요하죠? 자, 11번 용어는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자, 일단 사업이에요, 사업. 근데 이게 도시를 계획하는 사업인데, 자,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이게 결론이죠. 자,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공익사업이에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에요? 이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로 만드는 사업이죠? 네, 그렇죠,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좀 전에 기반시설 같은 도로가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4번.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예,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도로 만드는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도시계획 사업은 국토계획법으로 시행한다. 한번 써볼까요? 이 기출문제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 세 종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으로 시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이상하죠,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시행한다, 시행. 시행하는 절차. 그런 게 국토계획법에 세 가지 사업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죠. 예,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 끝나면 도시개발법을 배울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비법도 배웠죠. 우리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죠. 다른 법이잖아요. 이 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이라는 다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쓰세요.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도로 만드는 사업은 이건 국토계획법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으로 이걸 시행한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시행한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로 만들 때는 이렇게 절차가 쭉 나온다고요. 근데 그 절차가 국토계획법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근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하는 거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시행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밑에 12번 좀 보세요.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라고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는 세 종류 사업이니까 사업시행자도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업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법 또는 다른 법이라는 말을 왜 썼어요? 이 법으로 시행하는 거는 무슨 사업? 예, 이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 도로 만드는 사업, 다른 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11, 12를 연결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다고요. 도시계획 사업 세 종류는 이 법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법 국토계획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다른 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것도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론 공부를 했지만 여기 카페 가보면 제가 기출문제 올려놨어요. 오늘 배운 부분까지. 문제가 한 30문제 됩니다. 그 15회 때부터 쭉 다 모은 거예요. 그 개정된 거는 제가 다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받아서 그걸 집에 가서 다음 주부터 숙제입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그걸 집에 가서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그 밑에 그 정답 다 있으니까. 읽으시면 돼요.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런 걸 형태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날은 문제를 봐야 돼요? 이론을 봐야 돼요? 우리 그날 10월 27일 시험 보는 날 이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뭐 이론 공부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목표가 그거죠. 그러니까 민법도 이론 배우셨죠? 그 선생님이 문제 안 풀어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민법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출문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막 떠도는 문제 봐도 돼요. 민법은 개정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민법 문제를 이렇게 많이 좀 모으셔서 민법 문제 풀어보세요. 작년도 혹시 문제지 같은 거 있으면 풀어보세요, 그냥. 관련된 부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풀죠? 그럼 더 해야죠. 더 이론을 더 보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이런 강의를 듣고 문제를 빨리 푸셔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질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법은 이제 다른 데 뒤지지 마시고 거기 가시면 카페 가시면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저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가 잘 되고 하다가 이제 모르면 거기다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근데 그 질문도 뭐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질문하면 이제 자기 어떤 실력이 노출될까봐 안 하시는데 그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익명으로 하시면 돼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질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의 공공시설. 자, 우리가 공공시설은 거기 그 도로나 철도 공원처럼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게 공공시설이에요. 자,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공시설은 그 박스 안에 써 있는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용 시설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의 국가계획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 자, 거기까지가 1조건이에요. 자,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관들이라고 쓰십시오.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장관들이에요. 자, 이 장관들이 만드는 계획입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1호나 9호, 1호부터 9호. 근데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무시하고, 자, 그 밑에, 그 옆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몇 개 있었어요? 5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안 되면 국가계획이 아닙니다.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만들고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포함됐을 때 국가계획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거 장관이죠. 그럼 이런 문화부 장관도 어떤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잘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국가계획입니까? 국가계획 아닙니까? 국가계획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만든 계획이다. 그런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이게? 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해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변경이에요, 변경. 그러니까 아까 용도구역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계획으로 인정해주고 아니면 여기다가 공원을 새로 설치한다. 국가계획입니까? 공원이 뭐예요?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아까 5가지 배운 용어를 다시 한번 써먹으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돼? 포함이 돼야 된다. 그걸 포함이 안 돼 있는 계획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시험 문제에서.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으로 본다. 자, 뒤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거기는 용도, 지역의 의미, 지구의 의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고 일단 종류를 쓰세요. 용도, 지역은 크게 4종류. 그 다음에 세분하면 21종류로 구분하는 그런 제도. 우리나라 토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필지는 그 필지별로 뭐 준주거지역, 뭐 중심상업지역, 뭐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 무슨 뭐 계획관리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좌우됩니까? 네, 그래서 운 좋아서 무슨 뭐 상업지역 쪽으로 토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상 가져가지고 잘 살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농사만 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 시커먼데 상업지역 사람들은 골프만 쳐서 시커멓고 그렇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분들은 얼굴 시커먼데 농사져서 시커먼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죠. 네, 그러면 그런 게 부당한 거죠. 부당한 거니 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선 그럼 그런 거를 부당하다고 항의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그런 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